이용자 스스로 보안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사이버 테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이트를 운영 관리하는 국가나 기업에서 해킹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한데요. 네, 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서 탐구인에서는 화이트 해커 연합 하루의 심준보 이사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화이트 해커시잖아요. 의상도 오늘 딱 맞게 입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이 로고도 있고요. 네. 화이트 해커 연합은 어떤 단체고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사단법인 화이트 해커 연합 하루는 우리나라에 화이트 해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이 화이트 해커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커라고 하면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예. 이런 해커들 중에도 해킹 기술을 사회적으로 인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고자 하는 선의의 목적을 가진 해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해커들에게 목소리로서 힘을 부여하고 또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의해서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미 국내에 많은 해커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각 분야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각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해커들도 서로 전공 분야가 조금씩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자신의 기술을 뽐내기 위해서 어떤 해킹 대회에 들어간다던가 혹은 취약점을 발표한다던가 하는 해커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제품에서 취약점을 찾아서 발표하는 해커들도 있고요. 알려지지 않은 환경에서의 해킹을 시도하는 해커들도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 국익을 위해 일하는 해커들도 존재합니다. 예.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일하는 해커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모의 해킹 전문 업체나 회사에서 일하는 해커들도 있는 등 또 교수님도 계시고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해커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죠. 예. 대략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사실 그 정확한 통계를 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기술을 가지고 해킹 기술에 연구를 하는 인원은 보통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를 추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이 해커들, 화이트 해커들이 활동한 시기가 보통 언제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마다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예, 예. 보통은 1980년대부터 활동을 했다고 보는 게 통념입니다. 그러면은 세대로 따지면은 이사님은 몇 세대 정도에 속하세요? 네, 제가 보통 2세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요? 사실 개인적인 기준이고요. 아, 그래요? 네, 해커들끼리 나누는 규칙은 없는 이 상태입니다. 세대는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개인적인 기준으로 삼으신 건가요? 1세대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어려 보이고 싶은 마음에 네, 2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예. 2000년 정도부터 시작을 그렇군요.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건데 네. 그럼 역대 이 해커들 사이에서 활약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사실 현재만 보더라 하더라도 창업가이자 해커 1세대로 굉장히 유명한 홍민표 대표, 그다음에 해커들의 국익을 위해서 혹은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기택 대표, 예. 그다음에 하드웨어 해킹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정구홍 씨. 또 이제 뉴스나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사람인데 어린 나이에도 다수의 해킹 대회, 국제 해킹 대회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둔 이정훈 씨 등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 최근에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320 대란, 방송사, 금융사 해킹당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많은 분들이 노력 많이 하셨죠. 네, 사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혹은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그날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오늘 같은 이런 기념일도 그분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또 그분들의 성과가 있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안전한 ICT 세상에서 ICT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게 그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고 봐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기업이나 국가기관에서 모의 해킹이나 취약점을 신고하는 그런 포상제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네. 직접 모의 해킹, 기업 취약점 등을 확인해 보시면 어느 정도 지금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일반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킹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실제 해킹은 관리자의 사소한 실수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해킹이 성공했을 때 굉장히 뭐랄까 개인적으로는 약간 화가 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예. 이런 조심해야 될 부분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다음에 이제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 규칙들을 잘 지켜주신다면 안전한 인터넷 세상이 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소한 실수라는 게 뭘까요?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규칙이 있는데 정말 사소한 거네요. 네, 너무 업무가 바쁘고 하다 보니까 아하. 깜빡하고 못 바꿨다든지 예. 혹은 규칙이 너무 쉬운 걸로 바꿨다든지 이런 걸로 인한 해킹 사고가 사실상 더 많이 발생하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요즘에 화이트 해커들 사이에서 가장 위협으로 보는 보안 위협,
그리고 또 가장 큰 우리 정보보호 체계의 문제점 뭐로 꼽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ICT 세상이 발전하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예. 지금 현재 가장 핫한 ICT 기술이라고 하면 IoT를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예. 당연히 해커들도 취약점을 찾거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할 때 IoT 보안 장비들 혹은 IoT 장비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컴퓨터 한 대만 지키면 된다면 지금 예. 현재는 핸드폰, 스마트워치와 같이 한 사람이 4-5개 정도의 스마트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죠. 예. 모두 다 해킹에 가능한 기기들이기 때문에 5가지를 전부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버 위협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각종 해킹 대회 입상 경험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커를 꿈꾸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볼 때, 해킹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볼 때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사실 미래부가 지원하는 차세대 보안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제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보는 학생들을 보면 해커라고 해서 반드시 컴퓨터만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네네. 있는데요. 사실 어떤 분야에서든 과학기술자도 굉장히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죠. 이런 것처럼 해커들도 도덕적인 윤리성이라든지 혹은 국제적인 감각, 그다음에 외국어, 그다음에 시대를 보는 흐름을 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인문 사회적인 지식들은 해커들에게 필요 없다라고 굉장히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예. 이런 사회적인 내용들도 많이 파악을 해야 좋은 해커가 되고 좋은 연구자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요즘에 해커들이 사실 산업뿐 아니라 정치, 외교, 국방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공을 네. 그 컴퓨터 관련 프로그래밍을 꼭 전공을 해야 될까요? 유리한 면이 있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뭐 정치나 경제를 전공하는 게 해킹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례로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한 명은 정치학과 출신이었는데 시대를 보는 흐름의 눈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현재 국가기관에서 정책적으로 해킹을 어떻게 방어해야 되느냐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훌륭한 화이트 해커 양성을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교육해야 될까요? 사실 훌륭한 화이트 해커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킹 기술을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대를 보는 눈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문을 읽어서 요즘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이 해킹을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이 해킹 기술을 어떻게 인류 발전에 이바지시킬 것이냐라는 소명의식, 직업에 관한 소명의식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언급하셨지만 해커 하면은 이제 안 좋은 이미지를 떠오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 잘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 1세대, 2세대시면은 그런 고정관념을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대한민국에서 화이트 해커로 산다는 것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제가 만약에 화이트 해커가 아니었다면 굉장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무미건조하고 심심하고 또 뭐랄까 창의력을 자극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무미건조한 일을 하고 살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런 활동이 있으시다면 뭘 꼽을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사단법인을 하게 되면서 예. 화이트 해커들이 모두 연합을 해서 특정한 그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또 컨퍼런스나 학회와 같은 행사들을 했던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예. 또 즐거웠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화이트 해커 연합 하루의 심준보 이사로부터 화이트 해커의 삶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